시공 영상도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감게 해가지고 조금 깔짝하게 보여드릴게요. 공사라는 것은 바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제일 처음 단계로 가보시면 공사 순서나 공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위쳐야 미친다 강성의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노가다 바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데 며칠 상간에 지금 태풍이 2개 온다는 거죠. 굉장히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 때문에 쌩 난리로 그리지다가 이제 태풍 때문에 난리로 지네요. 작년에는 태풍이 온다 그래서 현장에서 날로 꼬박 샜거든요. 태풍은 없어지고 비만 잔뜩 왔죠. 콘텐츠가 이상하게 되네. 기상캐스터도 알고 모든 사업이든 수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펜션 사업을 한번 해볼까, 카페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사업 계획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사람이 펜션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수익성 분석을 했는지를 확인 한번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아님, 잘못했어, 싫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저도 이제 이 계획을 애초에 잡으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는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펜션에 대한 수지 분석 사업 계획표를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카페에 대한 것도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지금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음 사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영향력에 따라 계획이 분차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 금액 이거 다 지웠습니다. 이제 사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PF 대출을 할 때 있어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영향력에 따라 이 계획을 주관하는 주최자의 개념과 생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금액이 픽스된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 것은 건축 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죠. 건축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펜션이 아니고요. 큰 대지에 단층 건물로 이렇게 큰 평수, 작은 평수 나뉘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자, 숙박시설 및 로비, 대형, 소형, 로비 돼 있죠. 대형의 경우에는 8개 객실 160평, 소형의 경우에는 15평에 객실이 17개가 있으면 255평, 로비가 40평짜리 1개 호실이 있다. 총 455평이 됩니다. 카페테리아 있죠. 요즘에는 리조트든 펜션이든 개인이 하는 풀빌라든 어느 곳을 가나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넣는 것이 아마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가 30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식당이 30평짜리가 있습니다. 풀빌라 안에 한 덩어리 안에 식당이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 식당까지 넣어놓은 이유는 산 꼴짝이라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대형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풀빌라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공용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도 되고요. 여름에 관광지라면 티켓만 끊고 수영장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던 이유는 모든 걸 한다 보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모든 걸 한다 보고 안 하면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수영장을 티켓만 끊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개념으로 공용 샤워실을 넣었습니다. 30평짜리 2개 호실, 남녀 30평씩 60평이 들어갑니다. 1층에 단층에 건물이 28개의 객실이 되고요. 2층 건물이 1개가 되는 거예요. 카페테리아랑 식당이. 자, 그렇게 해서 총 575평을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75평을 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수익 창출이 되는지에 대한 가격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금액 정보는 뜬구름 잡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풀빌라든 펜션이든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고 한 달간 정보를 수집한 후에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즙을 짜내가지고 엑기스만 넣어 놓은 겁니다.
자,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수기와 성수기에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수기에 평일이 있고 주말이 있어요. 비수기에 평일 딱 따져보니까 한 120일 정도 됩니다. 대형의 경우는 20만원을 받겠다. 소형일 경우에는 18만원을 받겠다. 주말일 경우에 대형은 35만원을 받겠다. 소형은 20만원을 받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성수기에도 평일이 있고 주말이 있습니다. 성수기가 원래 여름만 봤을 때는 3개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오는 지역이었거든요. 여기가 공룡 풀빌라를 미온수를 틀 거기 때문에 한겨울 눈 올 때도 성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7, 8, 9가 성수기죠. 11, 12, 1, 2 이 정도는 또 눈이 와요. 눈이 오니까 일본의 노천탕처럼 온천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6개월로 산정을 한 겁니다. 대형일 경우에 성수기 평일에는 32만원, 소형의 경우에는 평일날 25만원, 성수기 주말에는 55만원을 받겠다. 소형의 경우에는 주말에 35만원을 받겠다. 저를 죽어라 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수집한 정보고 계획입니다. 카페테리아, 식당, 공용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할 거고 동선도 짤 겁니다.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 평균 매출이 80만원, 90만원, 40만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65일 중에 360일로 보고 카페는 80만원, 식당은 90만원, 샤워실은 40만원으로 평균을 잡아내면 어떨지라고 제가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자, 수익성 분석 3-1 비수기 및 성수기 예상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토요일 요금 적용일 미가동률을 20%로 잡았다. 나머지 일자의 미가동률은 70%를 잡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말에 가동률은 80%로 잡았고요. 평일날 가동하지 않는 비율을 70%를 잡았다 이거예요. 100개의 호실이 있으면 70개는 안 돌아간다, 30개는 돌아간다 이 의미인 거예요. 제한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산정을 하였다. 360일 중에 비수기를 240일로 잡고 120일을 성수기로 측정을 했다. 비성수기일 때 6개월, 평일 120일, 주말이 60일이다. 객실 이용수와 객실 이용금이 있습니다. 객실 이용수 대형이 8개 객실이 있고 120일 중에 36일을 영업을 했고요. 가동률 30%를 잡으니까 288객실이 팔렸고 672의 객실이 안 팔렸다. 자, 주말에는 18일 영업을 했고 144개의 객실이 팔렸다. 이 가격으로 우리가 돈을 받고 운영을 했을 때 가동률을 잡고 평일에 288개의 객실을 판매를 하고 주말에 144개의 객실을 판매했을 때 4,560만원을 벌고 5,040만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소형 객실 17개를 평일 612개의 객실을 판매를 했고 주말에는 306객실에 판매를 했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형 객실이 평일날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1억 1천만원이다. 주말에는 6,1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토탈 합계가 이만큼이 된다. 6개월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이 2억 6,6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2억 6천만원으로 벌어가지고 이게 일이 되겠나? 일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리조트를 지어드리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달에 2억의 매출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망해가기 일보 직전으로 잡은 거예요. 최저의 단가를 잡은 거예요. 최저의 기준으로. 카페는 360일 중에 비수기가 180일 그랬을 때 하루에 80만원을 잡았을 때 1억 4천, 식당 1억 6천, 공연사는 7,200 해가지고 토탈 합계가 6억 4,500만원을 벌어들인다. 비성수기에 6개월에 6억 4,5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는 숯불, 바베큐, 숯 비용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진짜 기본만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성수기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했을 때 평일에 대형은 9,200만원, 주말에는 7,900만원을 벌어들였고요. 소형은 1억 5,300만원 벌어들였고 주말에 1억 700만원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성수기에만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 8억 900만원이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산을 하면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되는 거죠. 14, 한 15억 정도 벌어낸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출 합계를 잡아볼게요. 객실은 이만큼 벌어내고요. 카페테리아와 식당, 공용, 샤워실 해가지고 이만큼 벌어낸다. 연간 금액이 14억 5,400만원이다 라고
나오고요. 월간 객실 및 부대시설 매출 총계는 자 14억 5,482만 원을 12로 나눴죠. 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월에 1억 2천 벌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최저로 잡았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펜션의 전문가가 아니고 노가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수기와 성수기의 예상 지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분이 돼 있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한간비 해가지고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나눠져 있고요. 급여 해가지고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급여, 카페, 식당에 들어가는 급여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객실 및 부대시설 매출 총계는 이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 총계는 100% 잡았을 때 14억 5,482만 원 아까 나왔죠. 한간비의 숙박시설을 보면은 에너지 비용으로 790만 원이 들어간다. 연간 9,480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100% 중에 6.52%를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신 비용이죠. 일반 전화와 인터넷 비용이 월간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연간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0.69%를 차지하고요. 자, 홍보 비용 3,600, 욕실 4,300 등등등. 차량 유지 같은 경우에는 픽업하죠. 픽업을 하기 때문에 픽업이 자주 있게 하겠냐마는 픽업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도 연간 6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서비스비, 기념품이랑 선물, 연간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품권도 있을 수 있고요. 수건, 기타 등등 그렇게 쭉 잡아내렸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카페테리아의 자재비 및 판관비, 식당 자재비 및 판관비, 공용 샤워실 관리비 해가지고 카페에는 그 노임을 제외한 자재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식당도 노임을 제외한 420만 원의 지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공용 샤워실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만 원이 들어간다. 제재도 있고 락스도 있고 뭐 다른 데는 월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제조비예요. 제조비. 그리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대출 수수료 이자 연간 9.7%를 차지해요. 이 금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자, 숙박시설 볼게요. 이 정도의 규모의 직원이 숙박시설에 얼마나 있어야 될까? 청소하는 아주머니, 정원관리사, 지배인, 직원. 이게 파트에 따라서 조금 나뉠 거라고 보입니다. 성수기일 때는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기준을 잡아냈습니다. 기준을 잡아낸 금액이 숙박시설에 대한 노임이 이만큼 들어간다. 퍼센테이지 비율이 월급에 많이 치중이 돼 있죠. 카페에는 알바 2명과 매니저 1명, 그리고 식당에는 매니저 1명, 식당 주방장 및 보조 2명, 주방홀 서빙하는 이모 1명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상 매출 총계는 14억 5,482만 원이 되고요. 예상 지출 총계는 9억 9,480만 원이 됩니다. 100% 중에 68%가 지출이 되고 순수익은 31.61%가 순수익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30%가 넘어가면 굉장히 수익 마진율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20%만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을 잡은 데 있어서는 충분히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잡은 계획이고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물론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직원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의 구조가 굉장히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계획을 토대로 본인들께 맞는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항상 계획을 잡을 때는 매출을 잡을 때는 최악으로 잡으셔야 되고 지출을 잡을 때는 최상으로 잡아야 돼요. 돈은 최소한으로 버는 걸로 잡고 나가는 거는 최대로 나간다고 보고 계획을 잡으셔야 그나마 안정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조사한 것들, 우리 직원들과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빨래물, 오징어 물 짜듯이 꽉 짜내가 집을 엑기스를 만들어내가
잡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경될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고,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맞춰 가시면 되고, 가동률을 보통 이렇게 잡더라고요. 지금 상황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런 정보들을 조금 자기 입장에 맞춰서 변경하면서 써라는 거고, 이대로 생각하고 수익이 이만큼이니까 난 공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자의 개인의 계획에 맞게끔 대입을 하셔서 비용 산정을 해보시고 펜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펜션 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들은 이메일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그대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싫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